안녕하세요. 성생과학의 성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여러분께서 화학을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가 원소의 주기율표 때문입니다. 주기율표 때문에 화학식도 만들어야 되고 이온식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화학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부족한 중2, 중3 친구들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용어에 익숙해지는 느낌을 가져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 원소라는 것을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원소는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분에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소는요, 알루미늄, 구리, 철, 황, 탄소, 인 같은 경우는요, 단일 원소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금속 원소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단일 원소로 되어 있고, 탄소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랑 흑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일 원소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표현하기로 한 거를 앞으로 원소기호라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요.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원소기호를 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보통 라틴어의 맨 앞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탄소 같은 경우는 C로 표현하는 거죠. 첫 글자가 같을 때는요, 중간 글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글자 다음에는 소문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탄소는 C인데 염소도 C잖아요. C지만 똑같이 C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글자인 L을 따가지고요, C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글자부터는 무조건 소문자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주기율표는요,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 줄에 표시돼요.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조기 같은 것은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소를 분류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기라고 하는 것은요, 주기율표의 세로 줄로서 1쪽부터 18쪽까지 있습니다. 비활성 기체라든지 할로젠 원소 이런 것들도 다 조개에 해당하는 건데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죠. 주기 같은 경우는요, 주기율표의 가로줄로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전자 껍질의 개수만큼 한 개면은 1주기, 두 개면은 2주기,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원소의 기호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나타낸 것인데,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수소, 2번은 헬륨, 3번은 리튬, 4번은 베릴륨, 5번은 중소, 6번은 탄소, 7번은 질소, 8번은 산소, 9번은 플로린, 10번은 네온, 11번은 나트륨, 12번은 마그네슘, 13번은 알루미늄, 14번은 규소, 15번은 인, 16번은 황, 17번은 염소, 18번은 아르곤, 19번은 칼륨, 20번은 칼슘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됐고, 외우는 방법은 수일립의 붕탄질사, 플레나마, 알지, 페시콜라, 카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소의 그 주기율표에 있는 번호는요, 원자핵의 전하량과 같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족하고 2족 같은 경우는요, 족으로 이제 표시를 많이 해요. 잠깐만 떴네요. 족으로 표시하는데, 이 1, 2족은 양이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1가 양이온,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고요. 16족하고 17족은요, 음이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음이온,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된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18쪽 같은 경우는요, 비활성 기체라고 돼서요,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중성을 이루고 있다, 반응성이 매우 작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고등학생들은 21번부터 30번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전이금속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번에 스칸륨, 22번에 타이타늄, 23번에 바나듐, 24번에 크로뮴, 25번에 망가니즈,
26번에 철, 27번에 코발트, 28번에 니켈, 29번에 구리, 30번에 아연입니다. 어떻게 왔냐면요, 저는요, 대학교 교수님이 가르쳐줬는데, 스티븐이 큰 망치를 들고 코니그와를 외쳤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배웠는데 주기는 뭐였어요? 주기는 세로줄인데요. 이 세로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나중에 보호의 원자 모형을 배우겠지만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요, 전자가 도는 궤도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만 있는 경우는 1주기, 두 번째 껍질까지 있는 경우는 2주기, 세 번째 껍질까지 있는 경우는 3주기, 네 번째 껍질까지 있는 경우는 4주기입니다. 옥탱글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좀 잘 배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요, 방금 전에 봤듯이 1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게 있습니다. 보통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고요. 열과 전기가 매우 잘 통하고 무릅니다. 그리고 산소와 물과 반응하는데, 물에다 나트륨을 던지면 엄청난 큰 폭발음이 날 정도로 반응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보통 기름 안에 보관을 해놓습니다. 할로겐 같은 경우는 17쪽입니다. 플루오린, 염소, 브론 같은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독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색깔이 있고 수소와 잘 반응한다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요,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인데, 여러분 헬륨가스 마시면 죽나요? 아니요. 이상한 목소리가 나죠. 막 안녕 이런 소리밖에 안 나는데, 상온에서는 기체이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온 같은 경우는 우리 나래바 같은 데 보면은 뒤에 막 조명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온 사인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그 장식품에서 이제 등 같은 걸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옥텐룰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외운 거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수소는 어떻게 읽어보면 됩니까? 그렇죠. H. 알루미늄은 Al. L을 소문자로 적으셔야 됩니다. 헬륨은요, He. E도 소문자죠. 칼슘은요, 카카카카. Ca.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탄소는 C. 철은 우리 튼튼해져야지 Fe. 철분은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그 Fe입니다. 질소는 N입니다. 염소는 가수 Cl. 그리고 산소는요, O. 칼륨은 K. 나트륨은 Na. 구리는 편의점 Cu. 동전을 편의점에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그네슘은 마그 Mg. 네온은 Ne.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소를 배웠으니까 원자를 배워야 되는데, 원자는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원소랑 원자랑 어떤 차이예요? 원소는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류. 그리고 원자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떡볶이집 같은 데 가면요, 뭐 메뉴판 있잖아요. 메뉴판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떡볶이 3인분, 튀김 2인분 이런 식으로 시키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개수는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는요, 원자핵은 가운데에 있고요. 전자는 주위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원자핵이 전자보다 1000배 정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고, 전자는 1000배 작기 때문에 가벼워가지고요, 뱅글뱅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의 관찰은요, 이런 식으로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관측이 가능한데, 금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계속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다 원자고요. 원자도 다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원자도 금색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원자핵하고 전자의 특징은요, 원자핵은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양전하, 음전하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위치는요, 어디 있다고 했어요? 원자의 중심에 있고, 전자는 원자의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양 전하량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탄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원자는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으므로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우리가 미팅 같은 데 갔을 때 3대3 미팅을 가면 3명의 커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명, 4명 가면은 한 명은 커플을 사귀지 못하니까 열받아 하면서 커피 뿌리고 물 뿌리고 쉐이크 뿌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한상 안정하려면요, 딱딱 짝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 같은 경우는요,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전하량과 이제 플러스 원자의 전하량이 같으므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전하량의 숫자만큼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의 크기는요, 매우 작아요. 그래서 제일 작은 원자의 크기가 이제 수소인데, 수소 원자 1억 개가 모이면요, 1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작다는 사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 모형을 그리는 건데, 헬륨 같은 경우는 우리 방금 전에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몇 번이었어요? 2번이죠. 2번이니까 원자 모형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주기율표의 숫자가 원자에게 전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에게 전하는 플러스이고, 전자는 이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2를 다 지우려면은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전자는 2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튬은 몇이었어요? 원자 번호가. 그렇죠. 3번이었죠. 그래서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이 전하량, 원자에게 전하량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전자가 3개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산소 같은 경우는 몇 번이었습니까? 그렇죠. 8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에게 전하량은 플러스 8이고 전자도 8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가 만약에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무거운데 전자는 매우 가볍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를 띠는 입자를 보고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만약에 전자를 잃었잖아요. 그러면 양의 성질이 조금 더 강하게 돼요. 그래서 원자핵의 양의 전하량이 전자의 음의 전하량보다 더 많게 되면요, 이런 것을 보고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양이온을 표시하는 방법은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잃은 전자의 수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다 크게 원소 기호를 적어주시면 되고, 잃은 전자의 개수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양의 전하를 띠는지 전하의 종류를 적어주시면 되고, 이름을 붙여주실 때는 뭐뭐 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CA는 뭐라고 했어요? 칼슘이죠. 그래서 칼슘 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양이온이 있는데, 그러면 수소 같은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1번이나 2번에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양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이름을 붙일 때는 수소이온, 그래서 H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미첨자로 이렇게 작게 표시하면 되고, 1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리튬은요, Li 플러스, 나트륨은 Na 플러스, 칼륨은 K 플러스죠. 여기까지가 몇 쪽이었어요? 1쪽이죠. 1쪽은요, 그래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주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칼슘 같은 경우는요, 네, Ca2 플러스,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 다 이온이라는 말을 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2족 같은 경우는 플러스 2가 양이온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늄 같은 경우는요, 원소 기호가 2개가 들어간 건데, 이런 경우도 플러스를 이렇게 위에 붙이고요, 이온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원자가 전자를 오히려 얻었어요. 그러면은 음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에 오히려 전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1가라고 치면은 여기는 플러스 2가 이가잖아요. 2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음의 성질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전하량보다 음의 전하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음이온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 붙이는 거 역시 똑같습니다. 원소 기호에
오른쪽 위에 얻은 전자의 개수를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2, 3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생략해서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는데 S라고 되어 있는 건 뭡니까? 황이죠. 그래서 원소 기호를 먼저 적어주고 얻은 전자의 개수를 적어주시고 옆에 전하의 종류를 적어주면 됩니다. 전자를 얻으면 무조건 음이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똑같이 뭐뭐 화이온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황이잖아요. 그래서 황화이온이라고 붙이면 돼요. 선생님 염소는 어떻게 붙여야 돼요? 소자를 빼고요. 염화이온이라고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가지 음이온 볼 텐데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해줄게. 음이온은요 보통 16, 17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염소 같은 경우는 17쪽인데 염화이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자가 빠지고 화이온으로 바뀌는 겁니다. 산소는 뭡니까? 소자 빠지고 산화이온인데 산소 같은 경우는 16쪽에 있었죠. 그래서 산화이온 2-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십시오. 황 같은 경우는요. 황화이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원소가 또 2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전하량 같은 걸 다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질산 같은 경우는 NO3-, 탄산 같은 경우는 CO3 2-, 황산 같은 경우는 SO4 2-가 나온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쯤은 잘 기억해 두셔야지 화학을 잘하는구나, 화학식을 잘 세우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온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이온 같은 경우는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극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화학식을 설명하기 전에 이온화합물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온 결합 화합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주 찍어 먹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양이온하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요, 안정하지가 않아요. 원자가 안정한 거지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안정하지 않습니다. 이 안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서로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결합돼서 생성된 화합물을 우리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나가지고요, 1대1 비율로 만나게 되면 이게 바로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라는 게 되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학식은요, 물질이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식을 원소기호로 나타낸 것인데,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앞에다 적어주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 부족해요. 그래서 전자를 얻고 싶은데 음이온에서 이제 이 전자를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온에서 지금 이 염화이온은 전자가 하나 많은 거기 때문에 2개가 있으면은 2개를 양이온에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대2로 하는 거고요. 1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생략하고 2 같은 경우는 작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다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양이온은 먼저 쓰고요, 음이온을 나중에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결합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온은 1개만 있으면 되겠구나, 음이온은 2개가 있어야 되겠구나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온 결합 화합물도 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성이 무조건 안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이온의 개수비를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은 생략한다고 했고 2는 자그마하게 아래쪽에서 표시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칼슘 이온하고요, 염화 이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음이온을 앞에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은 뒤에다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온을 앞에다 읽고 양이온을 뒤에다 읽는 겁니다. 그리고 소를 다시 소자는 역시 빼주시고 화를 그대로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염화, 칼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쓴 다음에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을 먼저 읽는다는 그 순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학식을 쓰는 연습을 해볼 텐데 개수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전자가 한 개 부족하지만 요건 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수비는 1대1이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걸 먼저 읽어준다고 해서 염화,
칼륨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 부족한데 요거는 하나만 많아요. 그래서 1대2를 이루고 있을 거고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Na 플러스랑 SO2-인데 요거는 전자가 1개 부족한데 요건 2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대2를 나타내고 있고 황산 나트륨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름만 맞춰볼게요. 네, 수산화 나트륨 그리고 뭐겠어요? 탄산 칼슘입니다. 요건 탄산이온이었죠. 그래서 탄산 칼슘 1대2니까 염화, 구리. 이 산의 2,2는 뭐예요? 양이온이 2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요, 양이온이 1가인 것도 있고 2가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마지막 칼슘 같은 경우는 수산화 칼슘 이런 식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게 나가서 수업을 쫙 했는데 여러분께서 제 설명도 들으시면 좋지만 PPT 내용에 집중을 하시면서 아,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면서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